4월 25일 목요일 제일 빠른 마감 방송 5%입니다. 어제 띄우는 제가 나스닥도 변동이 살짝 지수별로 있었죠. 자, 메타가 실적이 괜찮게 나왔음에도 시간 내에서 16%나 급락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수급이나 지수가 좀 변동 있는 그런 기간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AI랑 반도체 쪽 세부 내용은 여전히 성장 지속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 메타도 한번 제가 점검해 볼게요. EM 한국의 수급 대장주는 여전히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지수는 변동성 가운데 있으니까 종목별로 한 번씩 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하이닉스도 어닝이 상당히 잘 났어요. 하지만 변동성 수급 때문에 오늘 좀 빠져있지만 여전히 추세는 제일 좋게 보고 있고요. 종목 멘트를 드리겠습니다. 나스닥은 어쨌든 지수가 바닥에 나오고 과매도권에서 반등을 주고 있는 상태고 어닝은 계속 나올 거예요. 슈퍼이거 중인데 반도체나 엔비디아 관련 볼 수 있는 버티분은 상당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장중에 15% 올랐다가 메타나 딴 조정을 받으면서 한 5%대로 상승폭을 좀 까먹었고요. 자, 빅테크고 그 매그니피센트 5, 7에 들어있는 메타가 1분기 실적은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컨센 이상 나왔는데 2분기에 포워드 가이던스랑 세부 내역에서 사실 지금도 미국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수급 얘기 이런 얘기 드리고 있는데 그쪽 관련 변동 수급이 아직 있습니다. 내용 좀 말씀드리면서 얘기 드릴 거고요. 자, 테슬라는 또 오히려 반등을 했어요. 추세는 여전히 이쪽에 좋게 보는데 단기 변동 수급에 대한 얘기를 같이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전히 오늘 또 밤에 그 다음에 내일 새벽에 미국의 1분기 GDP가 발표가 돼요. 사실 1분기 GDP가 여전히 좋게 나오죠. 제가 이제 그 패드와치나 그 어디죠? 2%대 중후반까지 보거든요. 계속 보고 있는데 GDP 나와 보시면 2%에서 중후반까지 계속 올라온 상태라서 여전히 미국 증시가 경기가 좋다고 보는 그런 이유고 아마 데이터 디펜던스 관련해서 요걸 좀 보면서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등락이 있는 과정이고 내일 새벽에 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실적 나올 거고 인텔은 지금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기대는 적게 가지면서 이쪽 둘 위주로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또 보면은 옵션 만기일부터 세금 납부 때문에 수급이 좀 빠지는 게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까지는 그 세금 납부 끝나는 기간이니까 요게 마무리되면서 수급 관련 이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저희가 전환점이나 보고 있는 26일 금요일 밤, 내일 밤이죠. 이번 주도 거의 다 갔는데 PC를 이게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큰 흐름상 제가 미국에서 워낙 잘 갔다가 작년같이 그렇게 달러나 금리 때문에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약간의 다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영향을 덜 받는다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EM 중화권 증시라고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주말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같이 보면서 시장을 보는 게 좋아요. 자, 매크로 변수를 볼 수 있는 달러나 환율 오늘 조용합니다. 여전히 달러 105대 있고 우리나라는 어제랑 비슷해요. 1370원대. 유가는 여전히 중동이시 보면서 80불 초반에 있고요. 금리가 이제 살짝 올랐어요. 4.6 초반에서 4.65 정도인데 큰 등락은 아닙니다. 아직은. EM 중화권 증시를 기대하면서 아시아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근데 중국도 잠깐 볼까요? 홍콩이 의외로 사실 강해요. 지금요. 홍콩이 좀 강하고 홍콩이 박스권 상단에서 좀 반등을 주고 있는 편이라서 이게 사실 중앙권 전체로 봤을 때는 조금 수혜를 우리나라 봐도 되거든. 봐도 되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 쪽의 변동성, 어닝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환율 자체 위안화는 고만고만하지만 이쪽에서 조금 반등을 줄 수 있는 흐름, 이쪽이 사실 괜찮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근본적으로 위안화 기준이지만 중국 흐름은 지금 흐름을 나쁘지 않게 보고 있고요. 자, 대만이나 엔비디아랑 똑같이 간다 말씀드렸어요. 하이닉스 마찬가지인데 2%대 어제랑 다르게 변동세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 환율 볼 때 외국인 수요 가치 보면 되게 중요한 지표인데요. 엔화가 지금 단국 개입 한다 만나 만한 상태에서 또 34년 만에 엔저 이걸 가지고 부각하는 경우 있는데 단 얼마 전입니다. 34년 만에 뭐였죠? 일본 니케이 214가 또 신고가 역사상 신고가를 냈지 않습니까? 수출 위주로 엔저는 좋지만 그때 한미일 재무장관 회담도 했고 너무 계속 빠지는 건 안 좋아요. 근데 미국 기준, 지표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일본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바닥권 만드는 게 우리나라 환율 안정성이나 매크로 안정성이 좋다. 그런 면으로 보시면 되지. 너무 이런 것들 문구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국 증시를 잠깐 보면 지수는 뭐 오늘 뭐 그대로입니다. 뭐 여전히 5일선 지키고 있지만 변동성 가운데 움직이는 거고, 여전히 지수는 바닥 났다 봐요. 예,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뭐 단타는 걸 못 맞춥니다. 예, 그 사이에서 중심을 잡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나라 수출을 보면서 항상 반도체가 올라갈 때 환율 괜찮다, 외국 수입 들어온다 그랬는데, 환율이 지금 살짝 다르잖아요, 그죠? 뉴노말 그러면서 말씀도 드렸는데, 어쨌든 선진국으로 변하면서 환율 오르는 것보다 밑에 하단이 올라가는, 그런 거 감안해서 보고 있고요. 오늘 나왔던 것들은 GDP 우리나라 1분기가 1.3% 또 깜짝 성장했어요. 물론 수출이 좋습니다. 그중에 반도체가 가장 좋고 환율 효과 볼 수 있는 자동차까지 보고 있는데, 지금 내는 거는 그래요. 건설이 올라온다, 내수가 좋다. 저는 안 믿어요. 이게 안 맞습니다. 수출주로 보시는 게 좋다 보고요. 자, 우리나라 수급장 외국인 주포로 보면 어제 또 살짝 코스피 선물 샀다가 똑같이 팔아요. 그래 계속 그냥 변동만 있는 거죠. 현선물은 큰 의미가 없고요. 자, 반도체도 오늘 삼성전자가 했지 않아 했는데 팔진 않습니다. 하지만 또 단타치는 기간이 팔다 보니까 삼성전자 빠졌고, 하이닉스는 은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흐름으로 조금 매도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밸류업이 유일하게 올랐어요. 개별주 빼고는. 그 자동차를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자동차 수출도 오늘 보시면 현대차가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현대차가 실적 좋게 나왔고 환율에 대한 수혜도 받았고요. 또 배당도 분기 배당을 주당 2,000원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현대차는 뭐 밸류업 잘 맞춰가고 있는 거죠. 또 신고가 근처에서 저희가 돌파될지 안 될지 저는 뭐 보수 봅니다만은 우리나라 지수에서 역할을 잘 바치고 있는 자동차 업종입니다. 실적 발표 나올 때 살짝 흔들렸는데 제가 기아차도 잘 가고 있죠. 보통 잘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어제 테슬라가 반등을 줬지만 저는 변동성이라고 보고 추세는 계속 안 좋게 말씀드리잖아요. 테슬라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진 오늘 또 하락했어요. 뒤에 종목 말씀드릴게요. 야딱은 비슷합니다. 반등 줘도 55조대고 환율은 전체 다 보고 있지만 아직 안정권은 아니고 1370원대. 자, 종목 위주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때 외국인 팔 때 괜찮다, 외국인 단계제성을 말씀드렸고 반등을 줬다가 여전히 지금도 변동성이 있죠. 기한으로 팔고 있습니다. 기한 단기 매매하는 거고, 또 여전히 7만원대 밑으로 중후반 되면 사야 되는 흐름 보시면 돼요. 항상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단타 치는 분 계시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하시고요. 일단 우리는 스윙이다 보니까 이 밑에 사고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 중에 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릴 거죠. 메타를 잠깐 말씀드려야 되겠다. 반도체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면 그때 메타 얘기를 살짝 드릴게요. 메타가 갑자기 실적 발표가 나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떨어졌어요. 어제 제가 선도 끊고 괜찮은데, 하지만 메타를 확 빼면서 지금 불안한데 또 AI 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감이 또 변동이 있는 거죠. 그런 거 아니라 보고요. 메타 1분기는 컨센 다 상향했습니다. 광고도 잘 되고 좋아요. 근데 2분기 항상 그 미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포워드 가이던스가 살짝 하회했어요. 시장 기대보다 작게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앞에도 지금 ASML이나 TSMC, SMIC 같은 거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메타는 다 좋은데, 자, 저커브가 나이가 젊죠. 자, 저커브가 메타로 이름 바꾼 게 2021년 하반기인가? 원래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가다가 메타버스에 이 사람이 꽂혀서 지금도 계속 돈을 퍼붓고 있습니다. 근데 2015년도 그랬어요. 2015년에 제가 처음으로 VR 눈에 쓰는 걸 투자했을 땐 좀 빨리 했죠. 그때도 오큘로 있었고 2021년에도 메타버스에 이름까지 바꾸면서 대대적으로 이제 투입을 합니다. 어떻게 됐죠? 리얼리티 랩이라고 메타버스 하는 사업부가 있어요. 얘들이 1분기에 매출을 보니까 4.4억 불이야.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억 원 정도 매출이 났어요. 아주 미미하게 났는데 손실이 4조가 넘습니다. 계속 돈을 쏟아붓는 거야.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자, 메타에서 지금 엔비디아 칩을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말했고 저크보도 말했지만 계속 엔비디아 칩을 살 거예요. 제일 많이 사고 있고 MS랑 같이 사고 있는데, 이 저커버가 사실 2021년 2년에 엄청 떨어졌거든. 고가대 75% 떨어졌다가 이 100불짜리가 5배 올랐어요. 엔비디아 못지않게 올랐죠. 나름대로 이제 AI 쪽으로 엄청나게 뭐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저커버가 말을 들어보니까 컨콜에서 여전히 리얼리티 랩의 실적은 손실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를 할 거고, 하반기에 여전히 AI 쪽으로 더 집중해서 캐파를 확장할 거다. 그거는 좋아요. 근데 저커브가 과거에 이런 일은
악몽이 있었지 않습니까? 야, 너무 저쪽으로 쏠리면 올인돼서 또 잘못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시장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워낙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해서 변동성 수급에 단기 수급들이 저는 나왔다 보고 있어요. 차트가 깨지긴 했지만 단기적으로 변동성 감안하면서 봐야 된다 보는 거고요. 여전히 문제는 실적이다 왔다 갔다 하겠지만 테슬라도 그랬고 메타에도 그랬고 AI 캐펙스를 계속 늘립니다. 오히려 하반기에 더 집중한다 그랬어요. H200, B100 나올 때. 자, 그런 거는 뭐냐면 라마3 LLM 모델도 말씀드렸지만 기대를 계속 해요. 예, 다른 쪽에서 여러 가지 모델 나올 때 메타가 이쪽은 캐펙스 늘리면서 계속 키우고 있는 모델들입니다. 시장에서 지금 뭐 트라우마라든지 단기 수급들 지금 메타버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손실 변동성은 있겠지만 AI 쪽은 여전히 괜찮은 거죠. 예전 ASML, TSMC, SMIC, SMCI죠. 이 얘기 들을 때도 그냥 봤을 때는 안 좋을까 해도 세분역 뜯어보면 AI 쪽은 계속 키운다는 얘기가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AI 성장 여전히 집중을 하고 뭐 D램이나 낸드도 상승하고 나머지 파운드리가 지금 조금 약하다, 성장이 늦다는 얘기 하고 있는데 자, 뒤에 말씀드릴 하이닉스 실적도 마찬가지예요. 따로 떼서 봐야 됩니다. 예, 변동성과 수급과 반도체는 AI 중에서도 구획별로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여전히 AI랑 이쪽 관련 반도체는 성장을 지속한다는 게 제 결론이에요. 엔비디아가 사실 또 떨어졌죠. 엔비디아 보시면 뭐 변동성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제도 다시 한번 780불. 근데 제가 이제 올까 안 올까 모른다 그랬는데 또 750불이나 이 정도 떨어지잖아요. 사도 되는 가격이. 물론 우리는 밑에 사서 팔 것만 보고 나머지 들고 있으면 되는데 이 정도에서 지지선을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버티버 같은 케이스는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 때문에 묻혔죠. 자, 이제 우리나라 건 볼게요. 삼성전자는 또 단타치는 외국인들이 팔아서 외국인이 안 파매도 불구하고 살짝 빠졌지만 이 밑에는 살만한 가격대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도 지금 어닝 스프라이즈 났어요. 1분기 매출이 12조 넘게 나왔고 그 영업이익 봤잖아요. 영업이익이 원래 1.8조 2조대가 컨센이었어요. 그래서 2.4조 5조 봤는데 2.89조 그 2.9조 가까이 나왔습니다. 컨센을 상당히 상회했죠. 자, 그리고 컨콜 다 내용 보시면 여전히 AI 쪽 HBM의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계속 쇼티지고요. 지금 청주 공장 만들고 몇 년 뒤에 미국 공장 만든다 그랬는데 자, 디램이나 낸드 쪽도 재고도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혹시나 너네들 많이 만들어서 공급이 넘치면 가격 조절 못하는 거 아니냐. 되게 보수적으로 낸드나 디램을 그렇게 보고 있고 가장 확실하고 성장 키우기 위해서 청주 공장도 HBM 쪽으로 약간 쉬프트 된 게 있습니다. 여전히 HBM 쪽이 계속 좋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급을 안 하는 게 좋고 파운드리나 이쪽 보면서 디램이나 낸드 가격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재고도 지금 조절하고 있는 상태인데 수요가 생각보다 갈지 안 갈지 보면 되는 상태죠. 근데 저희는 뭐 미국이 살짝 연착륙 한다 하더라도 중국이나 또 유럽도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수요를 너무 그렇게 보수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잘 맞춰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내용을 뜯어보면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오늘 하이스 빠지긴 했지만 AI 쪽 성장은 여전히 의심할 게 없다. 오늘 왔다 갔다 변동수 있지만 또 빠지면 또 살 기회를 주는 거다. 이런 주도주로 보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오늘 좀 빠졌죠. 근데 뭐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빠지면 사야 되고 들고 있는 거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니까 잘 가고 있어요. 신고가 근처의 움직임이라 보시면 되고. 자, 메인은 그냥 홀딩하는 차원이고요. 제가 이제 개별 수급주로 봤던 DI, DI는 계속 여기서 움직이고 뭐 개인들 팔게 뭐 유도한다는 말씀드렸는데 괜찮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도 살짝 빠졌다 바로 땡기는 것들은 나름 주가 관리하는 거고 우리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슈팅되는 타임이 올 거라 봐요. 이 밑에 떨어지잖아 시장 때문에. 그런 변동성으로 저는 판단하는 거고요. 저번에 한번 얘기 드렸던 변동이 크다. 개별 수급주 중에 변동 큰 IC 같은 게 신고가 나고 있어요. 오늘 살짝 매물 맞았기 때문에 올랐다 하더라도 보시는 분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미국 어닝 시즌에 지금 또 중요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볼 수 있어요. 메타에서 봤을 때 걔도 수급 변동이 있지만 역시 광고나 인터넷 쪽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또 하고 있을게요. MS랑 알파벳도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변동 만들지 내일 새벽에 한번 체크하고 인텔은 별로 기대는 안 하죠. 추세가 안 좋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애플이랑 테슬라가 밑에서 잘 받치고 있는 편이에요. 테슬라도 반등을 줬고 애플이 지금 약하긴 하지만
온디바이스를 MMDC도 말씀드리지만 꾸준히 얘기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자, 바이오. 바이오는 여전히 오늘 아침에도 플러스 났다가 우리나라 변동성 때문에 출렁거리고 있죠. 알테오젠과 삼천당이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수급들이 잘 가지고 있어요. 잘 가지고 18만 안착이 중요하거든요. 아직 안착 안 되고 등락했지만 개인만 그러고 있다. 컨주스에 괜찮다. 삼천당 제약도 밑에서 매수 좀 들어오는데 오늘 출렁거리고 있죠. 하지만 큰 흐름 여전히 괜찮다. 갖고 있으면 됩니다. 리아캠도 유지하고 있고요. HLB도 관종이지만 반등수 유지하고 있고, 전체로 바이오가 종목별로 4월 조정이지만 빠지면 사야 되는 그런 흐름 보면서 5월달을 아소코까지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급주에서 우리 들고 있는 포트예요. 자, 테슬라가 반등을 살짝 줬잖아요. 테슬라 잠깐 볼까요? 근데 제가 볼 때 단기 수급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테슬라는 추세가 안 좋습니다. 변동이 반등을 줬다 하더라도 추세가 안 좋기 때문에 테슬라는 여전히 반등 줘도 2차전이 안 좋죠. 약한 섹터라서 그런 거고 올라가면 부딪혀요. 오히려 밑에서 140 밑에서 바닥을 만들 수 있는데 여전히 추세상 오래 걸린다.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 1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비관론들 중에서 가격은 바닥 변동은 많았지만 여전히 약한 섹터라 시간이 많이 걸린다 보는데 실적이 흑전도하고 컨센도 상회했어요. 근데 포스코 퓨처엠 빠졌습니다. 시장 내에서 실적이 좋더라도 큰 흐름상 그런 바닥 변동이라 보시면 되고요. 에코프로는 이제 간만에 액분하고 나왔어요. 아침에도 제가 트위터 얘기하긴 했는데 우리도 말씀드렸지만 뜨면은 때려요. 뜨면은 때리고 개인들이 싸다고 막 들어가는 것들은 수급적으로도 안 좋습니다. 여전히 매도세를 맞았다 보시면 돼요. 이거는 아니네. 자, AI 개별 테마도 오늘 한큰 같은 케이스는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보지만 애플 비전 프로가 출하가 좀 절반이 됐다. 생각보다 안 나온다. 메타캐스터가 말씀드렸지만 적자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살짝 이양이 좀 있네요. 여전히 메인 아니고 대신 제가 구리, 이구산업 이쪽을 관종만 넣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오늘 변동성장에 하방 변동이 생겼고 추세는 크게 문제는 별로 없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메인 가지고 DI 정도 한번 언급을 드렸고요. 시장 주도 잘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아까도 얘기했던 개인분들이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사야지. 근데 개인적으로 하세요. 근데 저희는 추천 절대 안 드리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맞출 수가 없어요. 이런 장에서는 그냥 중심을 잡고 계시면 된다 보고요. 자, 오늘도 장 본다고 고생하셨고 내일도 미국 장 보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벨 전략 실전 투자 제리 채널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